아니 지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예. 제일 신난 게 이재명 조국이에요. 근데 한동훈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하락세였는데 예. 저 사진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자기가 의원입니까? 그 국회법상 본회의장에는 국회의원하고 아주 소수의 의사 진행하는 직원들, 예, 그거밖에 못 들어가게 돼 있는데 예. 아니 저기 어떻게 들어갔냐 말이 되냐 다 그랬더니 예. 그것도 또 박주민이 넣어줬대. 지금 점점 뭔가가 있구나 하는 게 밝혀지는 게 윤 대통령이 실제로는 국가 권력을 동원해서 종북 좌파를 잡을 테니 당이 나를 도와달라. 근데 군이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은 어디냐? 중앙선관입니다. 사실 지금 사전에 국회가 범죄자 집단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 자체가 네. 윤 대통령은 지금 민주당이 장악한 저 국회가 네. 부정선거로 인한 것이라는 어떤 확신이 갖고 있는 거예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계엄령 하자마자 3분 만에 선관위에 도착한 계엄군. 이건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계엄을 내리고 수사를 한 거예요. 수사를. 담화문을 예. 다시 한번 보시면 지금 우리 국회가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단순히 이재명과 조국과 그리고 송영길한테 돈 받은 뭐 이런 사람들 문제가 아니라 맞아요.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라는 사람들 전체가 다 부정선거로 의해서 당선된 전체가 다 범죄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니 지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예. 제일 신난 게 이재명 조국이에요. 근데 신날 게 없어요. 자기들 재판 안 나갈 수 있고 미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네. 걔들이 너무 단순한 것 같아.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그냥 단순한 내용이 아니거든 절대. 네. 그런데 이제 쟤들은 너무 믿기 물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예, 그렇지만 천만의 말씀이고 만만의 홍떡이고 그다음에 좀 전에 이제 뭐냐면은 저쪽에서 뭐 친위 쿠데타 뭐 이런 말 하는데 네. 왜 친위 쿠데타가 아닌지 이게 정당한 건지 한번 따져봐야죠. 네, 따져보겠습니다. 네. 따져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뭐 이야기를 쭉 하겠지만 예, 일단은 재판부터 나와라 이 범죄자 제명아. 야, 범죄자 놈이 어떻게 재판을 안 오냐, 이 범죄자. 범죄자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네 형사소송 재판에 열심히 출석하는 거야. 그 의무도 안 하고. 그것도 안 하면서 남들 욕이나 하지 말고 네. 너 토요일 날 표결하는 거 들통났으니까 거짓말 하지 말고 그리고 빠지지 말고 괜히 그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찍찍거리려고 그러지 말고 나와. 예,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가 3시부터 대한문 앞에서 있었던 이 탄핵 반대 집회. 예. 예,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주도해서 하는 역시 그래도 그 자유통일당과 정광훈 목사님 이쪽이 이 우리 우파 중에서는 가장 그 대중 동원력이 있다. 예. 예, 그렇게 뭐 그건 뭐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럴 때일수록 이런 실제 오프라인에서의 대중 동원이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진짜요. 내가 네. 말씀드렸지만 저 아스팔트 세력 네.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어요. 어디에도 없습니다. 네. 저분들 있잖아요. 영하 20도에도 나옵니다. 네. 예, 영하 20도에도 나오고 예. 밤을 새는 거 있잖아요. 네. 아스팔트에서 영하 10도에서 잠을 잡니다. 네. 예, 그 정도로 예, 정말 이 그 투철한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게 한 10만 명 정도 돼요. 네. 실제 10만 명 정도 돼요. 네. 그 지금 여러분들이 10만 명 그러면은 잘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요. 야구장 네. 지금 잠실 야구장에 최대한 넣어야 3만 명밖에 안 들어갑니다. 네. 그 사람들 만약에 모아놓으면요 어마어마합니다. 네. 지금 저 민주당에서 뭐 이야기하잖아요. 걔들 보면 민주당이나 이쪽에서 좌파들 할 때는요 네. 듬성듬성 서요. 그리고 뭐 예. 이렇게 앉고 뭐 이런 팻말 들고 해가지고 예. 최대한 사람 많아 보이게 하는 거죠. 하고 사진을 찍어요. 사진을 찍어요. 네, 사진 찍고 나면 예. 다 흩어져 또. 없어. 근데 이게 그리고 사람들을 왜냐하면 경찰 추산할 때도 그 입방 미터당 그 면적당 몇 명이 들어가니까 몇 명 이렇게 추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얘들이 모여있는 전체 면적을 재가지고 네. 거기에다가 사람이 몇 명까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하는데 얘들은 한 5명, 6명 이렇게 잡는단 말이죠. 네. 그런데 얘들은 한 명씩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 추산보다 오히려 실제로 더 작다. 네. 그래가지고 그때 어디서 했냐면 제가 직접 세보라고 그랬어요. 네. 우리 특파원한테 제가 이제 그 모여있는 거 직접 세보라고 그랬는데 경찰 추산이 1,500명인가 뭐 3,000명인가 그랬거든. 네. 직접 셌거든요. 네. 하나, 둘, 셋, 넷 이래가지고 720명이었어요. 경찰 추산보다도 실제로 적어요. 반밖에 안 돼. 네. 근데 자기들은 그걸 10,000명이라고 주장하는데 네. 어제도 지금 뭐 집회 그러니까 사실 어제가 예. 계엄령이 있었던 그날인데 예.
그 당일인데도 불구하고 어제도 경찰 추산 2,000명인데 예. 자기들은 10,000명이라 그러고 예. 어제도 실제로 가보면 한 1,000명도 채 안 된다. 예. 예. 어제도 이 대한문 앞에 모였던 저 집회가 그들 모였던 2,000명이라고 주장하는 집회보다 훨씬 많다. 아니 근데 네. 어떤 기자가 무엇을 실었냐면요. 네. 인산인해라고 실었어요. 예? 그 기자 광화문 집회 한번 나가봐라. 네. 인산인해가 그게 인산인해면 음. 태평양처럼 모였다 그럴 거다. 그 기자가 인산인해가 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한동훈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하락세였는데 예. 저 사진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저거는 치명적이죠. 네. 저게 뭐냐면 저거를 갖다가 자기가 의원입니까? 네. 저기 왜 들어가 있어요? 야당 아니 대표가. 그러니까 본회의장은 여당 대표가. 그 국회법상 본회의장에는 국회의원하고 아주 소수의 의사 진행하는 진행관은 직원들. 네, 그거밖에 못 들어가게 돼 있는데 아니 저기 어떻게 들어갔냐 말이 되냐 다 그랬더니 예. 그것도 또 박주민이 넣어줬대.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네.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국힘의원이 넣어준 것도 아니고 예. 박주민이 넣어줬어.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 뭐냐면 잡혀갈 거를 정보를 미리 알고 네. 예. 국회 안에 들어와 있어야 안전하다 그러니까 근데 아무도 잡아간 적도 없어요. 잡아간 적도 없는데 사람이 가지도 않았어. 예. 네. 예, 얼마나 겁먹었으면 저기 들어가느냐고. 네. 저기 용산 가갖고는 나 왜 잡아가려고 그랬냐고 따졌대잖아요. 예. 아, 정말 전날 당황하긴 했나 봐. 가발이 굉장히 많이 삐뚤어졌어요. 네. 네, 완전 돌아갔더라고 가발이. 돌아버렸네. 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요번에 용산에 예산을 빵원 주는 게 어디 있어요? 네. 특활비를 빵원 줘요. 니들이 무슨 저기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너 까불면은 용돈 안 준다. 니들이 무슨 저기 그 가장입니까? 네. 예. 여기 보면은 그 예산을 빵원을 줬어. 빵원을. 예산 깎은 거가 저 정도. 그리고 예. 특활비는 아예 제로. 빵원. 대통령실, 감사원, 네. 경찰, 검찰 특활비는 제로로 만들었고. 빵원. 그러니까 말이 돼요? 국회 특활비 200억은 또 그대로 놔둬요. 예. 국회 특활비라는 건 다 국회의원들 해외 가고 뭐 이런 돈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네. 아니 자기들도 쪽팔리니까 우리도 제로로 할게. 이러면서 그러면서 원래 자기들도 깎는 거거든. 원래 자기들도 깎아야 네. 돼. 네. 자기들은 안 깎고. 어. 예, 남들만 다 깎고. 이게 지금 쟤들이 하는 소용인데 이거를 갖다가 지금 나라를 갖다가 혼란케 하는 게 아닙니까 이게? 네. 예? 더군다나 저 대왕고래 프로젝트 저 동해 심해 가스정 개발하는 거 저거 혹시 기름 나올까봐 굉장히 불안한가봐. 불안하죠. 예. 그 불안하죠. 나오면 지지율 또 확 올라갈까봐. 이거를 동해 네. 그 유전 나올 때 그거 지랄지랄 했잖아요. 네. 제대로 된 데다가 맡긴 거 맞냐 그러면서 네. 지랄지랄 했는데 그게 이제 만약에 나와. 음. 그러면은 뭐가 되겠어요, 시들. 예산도 안 줬는데.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건 만약에 나오면은 자기들 이제 좀 있으면 지방선거 있잖아요. 게다가 이제 대선 있잖아요.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불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작용할 그러니까 거- 우리나라가 잘 되면은 민주당이 안 되고 우리나라가 잘못되면 민주당이 유리하다. 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지금 이재명 당이다. 지금 7강구 있잖아요. 네. 우리 그 남쪽 바다. 음. 그 남해안에 거기 제주도 밑에 네. 그 이어도 밑에가 그 7강구잖아요. 네. 거기가 이제 7강구가 이제 공동구역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그게 일본 쪽이 있고 우리 쪽이 우리나라 있고. 쪽이 있는데 중국도 그쪽도 살짝 물려 있어요. 네. 조금 물려 있죠. 중국 쪽에 아주 조금 물려 있는데 중국은 그걸 개발하잖아요. 네. 중국도 그걸 개발해요. 그다음에 일본도 이번에 개발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7강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7강구가 문제가 아니라 더 가까운 네. 완전 우리나라 바다인 거기 지금 동해에서 네. 영일만에서 지금 그게 가스선이 엄청나게 나왔는데 이거를 갖다가 지금 예산을 안 줬다. 네. 야, 정말 대단한 인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제 표를 보셔서 다 느끼시겠지만 예산안을 그렇게 깎아 제끼고 탄핵을 예. 22차례에 걸친 탄핵을 해서 지금 도저히 정부를 제대로 지금 탄핵 반대한다고 당론이 나오니까 예. 오늘 벌써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 그리고 그 나머지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을 오늘 진행을 해버렸어요. 했어요. 업무 했고, 정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업무 정지해가지고 지금 했죠.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냐면 이재명법을 바꾸잖아요. 이재명법을 만들잖아요. 그게 네. 뭐냐면 범죄자를 풀어주는 법.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3자 뇌물죄. 네. 이게 그 성남 FC 사건으로 해서 제3자 뇌물죄. 저희가 예. 아까 대한문에서 받아온 이거는 제명 요 깜빡- 앞에 가지고 제3자 뇌물죄. 그거를 갖다가 제3자 뇌물죄. 이거를 갖다가 이제 지금 이제
그거를 완화시키는 네. 법 만들려고 그러죠. 지난번엔 또 뭐였더라? 그 선거법 위반. 네. 그거를 또 1,000만 원 이상으로 네. 벌금 100만 원이잖아요. 그걸 1,000만 원으로 바꾸자. 네, 그 선거법 위반 또 바꾸자 그러고. 네. 그러니까 이재명 범죄만 있으면 법을 바꾸려고 그래. 네. 예. 그러면서 청와대 쪽이나 이쪽은 전부 다 탄핵시키는 게 지금 입법 독재나 그러니까 입법 폭주 아닙니까? 이재명이 기소된 범죄는 아예 네. 범죄를 없애버리려고 범죄를 없애버리려고 그래요. 배임죄는 배임죄대로 없애려고 배임죄도 없애려고 그러고 제3자 뇌물죄는 제3자 뇌물죄로 없애려고 그러고요.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유포 예. 이 부분도 죄를 없애려고 들고. 예, 맞아요. 그러니까 죄를 다 없애가지고 그러니까 무죄 받기는 틀렸으니까 죄를 없앤다. 예. 네. 그러니까 이거 이재명 특별법을 만드는 거 있는 건데 네. 국회 특별법이에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이거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정말 그 맞춤형 법안을 상정하고 있는 게 바로 네. 지금 국회가 하는 짓이고 네. 그거를 또 단독 처리하고 있고요. 예산도 단독 처리하고 있는 완전히 입법 독재 그다음에 예산 독재하는 지금 민주당 이재명 당 아닙니까? 네. 이런 거는 뭐냐면 그리고 다른 부처들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예산마저도 네. 삭감해 가지고 아예 기능을 못하게 하는 네. 정부 기능을 못하게 하는 이런 거는 바로 지금 정부에서 계엄령 선포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네. 지금 보시면 야당이 깎은 예산들을 보면 다 원전 예. 아니면 뭐 청년 네. 청년 일자리 관련 예산, 청년들 지원하는 예산, 대학생 연수사업주 예산 이런 거 그리고 뭐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 사업 332억 갖고 원전 생태계 지원 1,112억 갖고 이러면 이걸 깎은 돈을 어디다 갖다 붙이냐? 태양광 뭐 이런 것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다 중국 집 관련한 신재생 중국 에너지 관련. 하는데 예, 다 맞아요. 중국 관련이에요. 결국은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중국에서 거예요. 사오게 만드는.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는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되게 재밌는 게요. 네. 이거를 갖다가 2050년까지 몇 %로 만들었냐면 70%를 갖다가 재생에너지 쓰게 만들어놨어요. 예? 지금 보시면 신재생 에너지 금융 지원에 2,300억. 예. 신재생 에너지 보급 지원에 1,619억. 아니 저게 뭐가 그렇게 급해요? 그리고 문재인이 만들어 놓은 그 한전공대. 에? 거기에 127억 원. 예, 정말- 아니나 다를까 지역사랑 상품권. 근데 지금 새만금 전주고속도로, 새만금 신공항, 새만금 신항 인입철도. 자,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게 여러분들 네. 있는 게 앞으로 우리나라 전기 공급받기 어려울 거다. 네.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화력 발전 다 줄이려고요. 2050년까지 화력 발전소를 갖다가 아예 없애겠다. 네.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법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예전에 이제 우리가 화력을 하려고 그러면 가스를 사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화력을 갖다가 썼거든요. 네. 전기를 공급했단 말이에요. 네.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가장 기본적인 전력을 이게 써야 되는 부분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이 정도의 전력은 기본적으로 공급해 줘야 되는 거. 네. 이 기저부하 전력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거는 뭘로밖에 안 되느냐? 원전으로 해요. 원전 아니면은 가스전입니다. 네. 가스로 전력 생산할 수밖에 없어요. 네. 아니면 이제 수력 일부. 이래가지고 안정적으로 공급해줘야 되는 그 전기 공급량이 있는데 지금 이 가스를 갖다가 없애잖아요. 화력을 없애잖아요. 네. 이거를 뭘로 바꾸겠다? 태양광으로 바꾸겠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가 땅이 좁아요. 없어요. 그리고 그런데 이거를 태양이 그렇게 제대로 많지도 않아요. 우리나라 그치? 사막이 있어요. 네, 막말로. 그러니까. 지금 호주 같은 나라는 해도 돼. 70% 해도 돼. 미국도 해도 돼요. 미국도 사막 많기 때문에 미국도 사막에다가 돼. 땅 얹어 넣는 게 최고야. 예? 그런데 이게 99%가 어디냐면 중국산입니다. 패널이. 거기에 히토리로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재생에너지를 70%까지 감당하게 되면 네. 중국에서 수출 끊으면은요 우리나라 전기 공급이 안 돼갖고 공장 문 닫아다 돼요. 게다가 이게 뭐냐면 이 해가 뜰 때 질 때 이게 공급량이 달라가지고요. 네. 이거를 기저부하로 쓸 수가 없어요. 그거를 70%를 잡아놨어요. 이 무식한 것들이. 예? 그런데다가 지금 중국과 관련해 가지고 아무래도 간첩죄를 확대하면 예. 걸리는 게 다 중국이니까 간첩죄도 요번에 다 동의해 놓고는 막판에 가서 또 틀었어요. 틀었어요. 네. 간첩죄 동의 안 해. 그러니까 중국 관련된 것들은 전부 다 중국은 셰셔를 해야 되지. 네. 얘들은 중국 관련돼 가지고 하나도 중국에 도움을 무조건 받아야 되나 봐. 이 친중파 이 민주당 놈들 이제 이재명 당 네. 이걸 척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내용이 정말 이거 공산당이 완전 이것들 척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벌써 시간이 이제 한
새벽 4시에 끝났으니까 지금 36시간, 37시간, 계엄령이 해제된 지 37시간 정도 지나니까 처음에는 도대체 왜 했나? 도대체 윤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하느냐, 이게 말이 되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점점 이 상황이 오죽했으면 그랬겠냐, 예. 이런 상황에서 또 실제로는 뒤에 뭐가 있었다. 예. 아니 진짜로 계엄을 하려면 예. 국회가 그 계엄을 해제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 국회부터 장악해야 되거든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계엄 딱 했을 때 이 계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뭐냐면은 일단 도로 폐쇄해야 돼요. 네. 도로를 봉쇄해야 됩니다. 그리고 방송사들 장악해야 됩니다. 방송사 완전 들어가서 네. 장악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방송사 들어가서 장악해가지고 누구 방송밖에 못 보냐? 계엄 사령부 방송만 보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지네 마음대로 방송하게 하고 그리고 도로 폐쇄도 안 해. 그럼 넌 도대체 이게 무슨 계엄이야? 이런 말을 생각을 했어요. 네. 계엄을 아니 그리고 대한민국 군인이 예. 아니 40년 전, 50년 전에도 이 국가를 장악했던 군인이 예. 그동안 또 얼마나 많이 발전했어요. 발전했죠. 하려면 충분히 하는데 예. 이건 뭐 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어. 이거 예. 진짜 제대로 하려고 하는 게 맞나? 예. 너무 이상해서 예. 이게 뭔가 뒤에 있지 않으면 이걸 버릴 리가 없다. 맞아요. 근데 맞아요. 막상 해제하고 나니까 뭐지? 했는데 지금 점점 뭔가가 있구나 하는 게 밝혀지는 게 네. 어제 저녁에 이제 여당 지도부들을 만나서 윤 대통령이 실제로는 국가 권력을 동원해서 종북 좌파를 잡을 테니 당이 나를 도와달라. 맞아요. 그리고 이 종북 좌파들의 폭거를 밝히겠다. 예.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자진하야 같은 거 절대로 없다. 예. 당에서 탄핵을 막아라. 예. 시간을 벌면 충분히 뭔가 할 수 있다. 예. 라고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확실합니다. 근데 그게 뭐냐? 국회에 나중에 맨 마지막까지 헬기 아까 뭐 몇 번 떴네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국회에 왔던 군인 수가 280명입니다. 네. 280명인데 그것도 계엄령 선포하고 1시간 후에 군이 출동을 했어요. 네. 근데 군이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은 어디냐? 중앙선관입니다. 네? 맞아요. 근데 선관위는 원래 계엄 사무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선거가 있지도 않잖아요. 예. 선거 없어. 그리고 선거가 만일에 계엄 기간 중에 선거가 치러진다고 하더라도 네. 선관위가 계속하기 때문에 그렇죠. 계엄사가 선관위 업무를 넘겨받을 게 없어요. 예. 아무 이유가 없어. 예. 근데 계엄군이 선관위에 국회보다 더 많은 300명 이상을 투입했다는 거예요. 네. 경찰도 투입을 하고. 네. 그래서 과연 선관위에 가서 할 게 뭐가 있나 보니까 도착하자마자 야간 당직자들 휴대전화 전부 압수해가지고 당직자들 통화 못하게 하고 경찰이 들이닥쳐서 경비하고 그리고 300명 가까이가 중앙선관위에 진입해서 경계를 하다가 나갔다라고 선관위 사무처장은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부승찬이 계엄사령관에 대해 오늘 국회에서 뭐 국방부 장관과 이 대장들에 대해서 네. 현안 질의 형식으로 묻고 있는데 이 묻는 장면을 잠깐 보시죠. 네.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완수 대장에 대해서 네. 박완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해서 부승찬이 묻고 있습니다. 네. 한번 보시죠. 돼 있습니까? 아닙니다. 구성총이 있었습니다. 구성이 안 됐는데 방첩사령부가 임의대로 방첩사 병력을 중앙선관위에 보내서 컴퓨터 서버를 압수하고 지금 보시면 계엄군 중에 국회 쪽으로 왔던 계엄군은 707 특임대, 네. 그러니까 군사경찰 특임대라고 네. 얘기하는 요즘 뭐 그 강철 부대 때문에 맞습니다. 707 707 잘 아실 거예요. 네, 707 얘기가 하도 많이 나와서 이제 많이 아실 텐데 네. 707이 만일에 정말로 국회를 장악하려고 했다면 당연히 장악하는 건데 이 헬기를 타고 국회 그 잔디밭에 내려요. 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원래는 707은 국회 본청 위에 헬기를 띄우고 레펠을 타고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서 하는 형태로 하지 잔디밭에 내려가지고 천천히 걸어가서 그 앞에서 그걸 막고 이건 처음부터 국회를 장악할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실제 보시면 선관위에는 계엄군 300명과 경찰 200명이 투입돼가지고 지금 처음에는 서버를 압수했다는 얘기까지 안 나왔었는데 저 부승찬이 확인을 한 거예요. 네. 부승찬이 선관위 안에 있는 자기들 빨대를 동원해서 보니까 선관위 서버를 압수수색해 갔다. 근데 저거를 네. 선관위에서 저쪽에다가 그 자기 빨대들이 안 가르쳐 주면 저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선관위 아니 왜냐면 선관위 사무처장은 공식적으로 그냥 경계 업무를 하다가 갔다 네. 이렇게만 발표를 했거든요. 네. 왜 선관위에 왔냐? 선관위에 뭐하러 네. 그렇게 많이 파견됐냐? 네.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경계 업무 하다 갔다 그랬는데
부승차는 저걸 저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부대원이 707 특임대가 아니라 방첩사가 왔다는 것도 방첩사가 알아요. 왔어요. 방첩사가. 그러니까 국회에는 707이 갔고 네. 여기는 방첩사가 갔어요. 방첩사라는 건 여러분 대간첩 업무를 수행하는 곳입니다. 대간첩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라서 쉽게 말하면 민간으로 따지면 국정원인 거예요. 네. 국정원이 가서 선관위를 네. 통과나 마찬가지인데 네. 이게 왜 그러냐면 그동안 검찰이 왜 수사를 안 하냐, 뭐 선관위를 왜 수사를 못 하냐. 근데 생각해 보시면 선관위에서 자기 아들들 특혜 채용한 거. 특혜 채용한 것도 네. 선관위 사무차장, 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하면 기각이 돼요. 기각이 돼. 선관위 압수수색하려는 영장 치면 다 기각돼. 맞아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 안 네. 돼. 왜냐? 선관위가 법원이랑 한 몸이나 마찬가지. 맞아요. 예. 아니 가끔 선관위의 위원장이 법원 네. 그 지방선관위 위원장은 법원장이고 각 군별 시별 선관위 250개 있는 시별 군별 선관위 위원장은 부장판사들이고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대법관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선관위하고 법원이 한 몸이야. 네. 이거부터 바꿔야 돼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겁니다. 그 밑에에 있는 실무자들은 뭐냐면 전부 다 늘공이잖아요. 네. 그 늘공들이 말하자면 완전히 카르텔이 돼 있어도 말릴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전부 다 가족화돼 가지고 있고 네. 조직화돼 가지고 있다면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자기를 말하자면 매관매직하고 뽑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아니 일반 기업에서도 예. 오너는 모르지만 일반 기업에서도 무슨 사장이나 뭐 전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아들 그 기업에 네. 특혜 채용시켰다. 자기 예. 부하 직원들 시켜가지고 특혜 채용 예. 난리가 난리예요. 난리가 난리죠. 난리가 난리예요. 예. 그런데 선관위에서 자기 아들을 저런 식으로 시험도 안 보고 특혜 채용 면접으로 채용시키고 저는 공기업에만 12년 있었거든요. 네. 공기업에만 12년 있는데 들어온 지 7개월 만에 승진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아예. 예. 아니 그리고 들어올 때 어떤 예. 지역에 한정해서 하는 걸로 뽑아요. 예. 그리고 그 지역을 해제해. 그리고 예. 딴 데로 가. 말이 안 됩니다. 예, 뽑을 예. 때는 지방에 뭐 영광 아니면 뭐 강화 이런 데서 예. 예. 일하는 것처럼 거기서 5년 최소한 일하는 것처럼 뽑더니만 예. 뽑자마자 7개월 만에 그거 해제해가지고 딴 데로 가. 말이 안 됩니다.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상식이 없는 얘기인데 예.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런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영장이 기각돼. 예. 그러니까 검찰이 뭔가 하려고 해도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 선관위 서버를 압수수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우리가 계속 선관위 서버 압수수색해야 된다. 선관위 서버 압수수색해야 된다. 그랬는데 계엄 상황을 이용해서 지금 선관위 서버를 들고 갔다. 방첩사가 네. 뭔가 기대를 하게 만듭니다. 저희가 보시면 지금 그동안에 이 선거 이상하다. 네, 그 다음에 여론조사 이상하다. 네, 특히 이제 여론조사 이상한 거는 지금 여론조작 이걸 갖다가 지금 여러분들도 모르신 분이 없을 정도로. 네. 이제 뭐 예. 여론조작은 뭐 아주 예, 공공연한 걸로. 공공연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론조사 업체에 따라서 마음먹기에 따라서 이게 값을 변경해서 얼마든지 그 원하는 대로 네. 할 수가 있는 거라는 게 이제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그 여론조사를 갖다가 어느 캠프에서 더 많이 확보하느냐. 네, 이것도 나중에 이제 뭐 이제 중요한 상황이 되는 거고. 네, 이런 건데 이게 그 여론조작 네.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선관위가 이게 좀 이상하다. 조작된 여론조사하고 너무 흡사한 내용에 또 보이는 게 많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너무 이상하다. 의심의 눈초리를 많이 봤어요. 네. 게다가 특히 뭐냐면 사전선거가 이상한 거예요. 네, 사전선거가 전국이 일률적으로 단 한 군데도 빼놓지 않게 아니 경상도조차도 네. 민주당이 압승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있을 수가 없거든. 네, 예. 이럴 확률이 수학자들이 제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상도 같은 경우는 한참 국민의힘이 앞서야 될 네. 아니면 최소한 뭐 비슷하게는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조차 민주당이 이겼다. 네.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사전선거라도. 예. 그러니까 그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너무 이상하다. 네. 해가지고 했는데도 조사할 방법이 없었어요. 네, 이번에 지금 이제 이걸 됐으니까 확실한 게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사전에 국회가 범죄자 집단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 자체가 네. 윤 대통령은 이
국회 지금 민주당이 장악한 저 국회가 예. 부정선거로 인한 것이라는 어떤 확신을 확신이 갖고 있는 거예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맞아요. 저희는 뭐 진작부터 그런 말씀 드렸고 이건 분명히 부정선거이기 때문에 이 부정선거를 밝히면 윤 대통령 영웅된다. 그런 얘기를 늘 해왔는데 그게 가능했던 건 부정선거. 아니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선거로 어차피 되는 게 아니기 지금 때문에 이거 만약에 걱정이 없는 거야. 한 네. 가지 말씀을 드리면 네. 이번에 만약에 이 부정선거 관련된 내용이 선관위 안에서 나왔다. 네. 이러면은 바로 다시 뭐가 들어가야 돼요? 국회 예산이에요. 네. 국회 해산뿐만 아니라 뭐냐면 네. 지금 이제 바로 이제 계엄령 다시 들어가서 다시 들어가야죠. 진짜 계엄령 들어가서 이거는 국회 바로 예산시키고 불법단체 네. 국회 해산시키고 이거는 이제 국회의원 전부 다 불법자들이니까 네. 다 연행해서 예, 이 선거 관련돼서 다 연행해가지고 관련된 그런 것들 다 조사해야 된다. 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지금 선관위에 결국 보시면 국회에 투입된 군인보다 훨씬 더 많은 군인이 투입이 됐고 목적이 이번에 선관위 예. 그리고 예. 선관위에는 방첩사가 투입이 됐고 국회에는 707 헌병 특임대 그러니까 군사경찰로 요새 이름을 바뀌었어요. 군사경찰 특임대가 투입이 됐다. 근데 군사경찰 특임대는 총만 들고 갔지 실탄을 안 챙겨갔다는 거죠. 네. 실탄이 없이 가서 네. 뭐 의도가 네. 명확한 거죠. 네. 그러니까 총에 실탄이 없다는 건 총도 아니에요. 예. 그냥 무겁기만 해 막대기야. 그런데 실제로는 이 방첩사 부대들은 뭐 지금 무장을 했다는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선관위의 병력은 경찰도 그렇고 병력도 더 많았다. 그리고 처음에는 지금 설왕설래했었는데 지금 부승찬이 얘기한 걸 보니까 서버를 털어갔다. 그리고 사진을 보니까 뭔가 굉장히 많이 실어내요. 나중에 철수하면서 굉장히 이 압수수색한 것처럼 굉장히 뭘 많이 실어나가는 사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미 박스 안에 담긴 여러 가지 물건들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 박스 안에 선관위 서버들이 대부분 압수가 된 것이 아니냐. 지금 그렇게 보여집니다. 나는 그래서 군인들이 왜 엉뚱한 데가 있지 그랬거든. 저거 보시죠. 예. 저 박스가 굉장히 여러 박스가 들고 나와요. 근데 저기가 다 방첩사라는 거죠. 네. 근데 보니까 이 군인들이 전투부대 요원 같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원래 사실상 보면은 완전 전문가들이에요. 전문가들이야. 그러니까 서버를 정확하게 알고 터는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네.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네. 어떤 거를 가져와야 되는지 정확하게 했기 때문에 네. 저 빠른 시간에 몇 시간 안에 저거를 전부 다 싸매고 뭐가 들었는지 모르게 네. 싸매고 딱 나올 수 있는 정도로 전문가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 계엄의 목적이 누가 봐도 국회가 아니라 선관위였다. 그러니까 방송사를 진짜 만약에 이게 네. 지금 계엄을 해갖고 니들 진짜 한번 혼나봐 네. 했었으면은 방송사 뒤집어 놓고 방송사를 전부 장악하고 언론사들 전부 언론 못하게 그것부터 하죠. 언론부터 아예 못하고 딱 네. 하고 언론 통제부터 하는 게 기본이지. 예, 지금부터 계엄사령부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이거를 해야 되는 게 기본인데 아니 5.16도 그렇고 뭐든지 다 예. 맨 처음에 하는 게 방송통신부터 장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그러고 다른 네이버 갔어야지. 정보를 다 끊어갖고 네. 딱 전체적으로 이제 뭐냐면 네이버 카카오 가가지고 통신부터 장악했어야지. 너뿐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인터넷 자체를 네. 끊어버릴 거고 끊어서 예. 이걸 못하게 하든지 뭐 예. 이랬어야 되는데 그런 작업은 하나도 안 해. 안 해. 안 하고 국회에는 형식적으로 군대가 가서 그러니까 마치 그냥 국회가 이걸 계엄을 해제해 주기를 기다리는 듯한 그런 상황이야. 모든 정보를 뭐로 하냐면 모든 정보를 통제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정보를 통제해서 누구 말만 듣느냐? 지금 뭐냐면 계엄사령부 말만 듣게 해야 되거든. 다들 계엄 네. 선포했으면 방송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나도 그런 거야. 나는 다 나와, 왜냐면 다 나와. 나는 텔레그램뿐만 아니라 네. 뭐가 되냐면 우리 그거 있잖아요. 저기 그 카톡. 유튜브가 되는 거야. 유튜브가 돼. 유튜브가 되는 거야. 이게 유튜브가 뭐야? 다 나와, 다 나와. 그래갖고 거기 아니 유튜브가 되네. 그래가지고 이거 지금 계엄한 거 맞아? 나 이랬다고.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어설프게 한다고? 이랬거든. 네. 근데 이유가 있었던 거야. 왜냐면 그러니까 그렇게 그걸 세게 하는데 하면 그게 목표가 아니야. 아니랐다는 거죠. 아닌 거예요. 그러면 국회에 지들만 괜히 겁먹어가지고 똥개들처럼 겁먹어갖고 지네 집으로 담장 넘어서 들어가고 막 이랬단 말이지. 근데 사실은 예? 다 통과시켜줬어. 국회 아니 직원들은 담 넘어간 사람이 없는데 국회의원들은 담을 넘어가. 의원식 자기 혼자 담 넘은 것처럼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담을 넘은 게 아니라 예. 넘어간 다음에 예. 이거 사진을 안 찍었네. 다시 어. 그 의원식 사진을 예. 보면 담 넘는 한장 사진. 있는데 담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안에서 밖에 이렇게 매달려 있어.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도 있을 거야. 네. 안기령이. 네. 일부러 총을 아니, 막 뺏고 자, 막. 안기령이 옛날에 여러분 안기령이 국회의원이 아닌데 야. 국회 본회의장은 아니지만 국회 본청 안에 들어 있어요. 아니 그 안기령이 씨가 거길 왜 들어가냐고. 안기령이가 뭔데? 아니 대변인이면 당사로 가야지. 당사로 가서 대변을 해야지. 거길 왜 국회를 가갖고 안기령이 안기령이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차은우보다 잘생겼다는 안기령이. 네. 예, 이재명이가 잘생겼다는 안기령이 뒤지게 이거 못생겼는데. 이게 보세요. 네, 보면은 저렇게 지가 하는데 달려들어서 뺏으려고 그래. 네. 그게 말이 되냐고. 지금 저 영상에 저 사진만 보면 처음에 그 총을 들이민 것처럼 했는데 보니까 안기령이 총을 뺏어. 안기령이 총을 뺏으려고 그런 거야. 네. 저거는 쏴 죽여도 돼. 네. 진짜 실제 계엄령이었으면. 안기령부터 고발해야 됩니다. 총기 탈취. 총기 탈취 있잖아요. 미수범으로 고발해야 되고, 총기 탈취 미수범으로 고발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저걸 어떤 계엄 자체는 합법이었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지금 방해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 처벌 받아야 됩니다. 저거. 네. 예. 아, 저 외신에는 저 영상이 다 나왔네요. 네. 외신에선 저 영상이 다 나왔는데 우리나라에는 뭐냐면 우리나라에는 저거는 마치 지가 달려가서 네, 빼고 먹고 요렇게만 비춰. 요렇게만 비쳤어. 예.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예. 저 영상을 다 보시면 예. 총을 뺏으려고 난리를 친다는 게 박성배 시장 똑같아. 네. 박성배 시장이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이게 찢은 거 있잖아. 그거하고 똑같아. 박성배 시장이야. 요거만 여자. 나오는데 일본은 네. 네. 근데 실제 사진은 가서 총을 뺏으려고 한다는 가서 총을 거. 뺏는 거야. 지가 막 네. 달려 들어가. 예. 네. 총을 들이대는 거야 일부러. 예. 아 왜 그러세요? 이거 빈 총이에요. 총알도 없어요. 그러니까 왜 내 총 뺏어 가려 그래요? 아니 이거 총알도 없어요. 그러니까 총알도 없구나. 이러면서 쏴봐라. 내놔 막 그러면서 예. 아주 정말 웃긴다 진짜. 이제서야 이제 좌파들도 이 계엄령의 진위를 알게 된 거예요. 예. 왜 계엄을 했는지 진위를 알게 됐어요. 이제 진짜 자기들의 진짜 가장 계엄이 아픈 온다. 구석을 푹 찔린 거예요. 예. 계엄령 한 지 3분 만에. 예. 국회에는 1시간 후에 발령이 내려져서 거의 2시간 만에 국회에는 계엄군이 도착을 했는데 계엄령 하자마자 3분 만에 선관위에 도착한 계엄군. 이건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계엄을 내리고 수사를 한 거예요. 수사를. 맞아. 그러니까 윤 뭐냐면 대통령이 애초부터 뭐냐면 네. 목표는 뭐냐면 저기 이제 선관이었고 국회는 한번 구경 갔다 와라. 예. 아니 근데 국회를 안 할 거면 계엄의 진실성이 없어 아니 보이니까. 국회도 안 보이고 군대가 아무도 안 보이는데 그러면 계엄을 왜 한 거예요 도대체? 이럴 수 있으니까 좀 헷갈리라고 예. 그냥 갔다가 가서 이렇게 한번 저 질서 정리 좀 하다가 그럼 막 사람들 저기, 모이고 하면 안기령이 뺏고 뭐 이런 거 하면 사진 좀 찍어주고 아니 가장 폭력적인 장면이 뭐냐면 안기령이 총기 뺏는 거하고 어. 그 밖에서 어떤 젊은 애가 네. 우통 까더라고. 네. 혼자 막 우통 까고 막 지 혼자 난리쳐. 우통 까고. 지 혼자 네. 막 우통 네. 까는 거. 그거 두 가지가 제일 폭력적인 제일 장면이야. 폭력적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기 그 국회 가가지고 네. 국회의원들 거기 하는데 저 퍼포먼스 좀 해주고 네. 마치 그냥 군인들 좀 왔다. 예. 정말 계엄령이네. 네. 이거를 느끼게 좀 해줘라. 해가지고 전체가 다 방송사들도 어디를 가고 있어요? 네. 국회만 찍고 있을 때 네. 정말 중요한 선관위를 방첩사를 보내서 정리했다. 그러니까 이 포인트 두 개입니다. 뭐냐면 25번이나 뭐냐면 탄핵을 남발한 야당, 초유의 야당, 방탄 야당, 이 야당이 죄가 있는 거지. 대통령 권한이 사용하는 거에 사용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역대- 국회는 해도 되고 대통령은 하면 안 됩니까? 역대 네. 대통령들이 10번 계엄을 실시했었는데 예. 그 계엄마다 이게 위헌이다 위법이다 해가지고 네. 뭐 수많은 논쟁이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네. 있었죠 예전에도. 그러나 역대 어떤 법원도 대법원도 그렇고 네. 근데 이제 헌법재판소가 생긴 이래로는 계엄을 해본 네. 적이 없으니까 네. 예전에 대법원 1955년부터 네. 쫙 판례가 있는데 한 번도 대통령의 계엄령 발령에 대해서 위헌이나 위법이라고 판결 난 적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권한이에요, 권한. 그러면은 네. 저기 그 탄핵도 네. 하지 말아야죠. 아니, 그럼 탄핵이 위헌하고 위법이지. 위헌 위법적 탄핵인데 예. 그런 걸 남발하는 국회부터 처벌받아야지. 맞습니다. 예? 국회가 내란죄예요. 다시 한번 뭐 부정선거와 관련한 거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여러분들 뭐 다 잘 아실 거예요. 저희 방송에서 워낙 예. 오랫동안 부정선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왔기 예. 때문에 다들 알고 계시고 이제는 예. 그냥 선거 결과는 다 부정이다라는 걸 인식하고 계실 텐데 예. 지금 이 계엄군이 정확하게
계엄령 발령 3분 만에 네. 선관위에 도착했고 맞아요. 선관위에서도 어디에 뭐가 있는지가 중요한데 맞아요. 선관위 정보관리국에 바로 들어갔다는 거. 이게 원래 압수수색을 할 때도요. 그냥 아무거나 막 털면 시간만 많이 걸리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네. 계엄군 중에서도 특히나 방첩사가 방첩사는 지금 기무사가 방첩사로 이름을 바꿨을 겁니다. 보안사, 기무사, 방첩사 같은 거죠. 그러니까 국정원 같은 거죠. 군의 국정원 같은 건데 그 방첩사가 선관위에 가서 정보관리국으로 바로 갔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맞아요. 근데 정보관리국은 뭐냐? 선관위 서버가 존재하는 곳인데 저희가 그동안 계속 얘기했던 게 이게 지금 다른 거는 어차피 뭐 증거가 다 없어졌고 선관위 서버가 증거다. 서버가 증거다. 서버에는 모든 게 남아있다. 그런 얘기를 해왔는데 그 선관위 서버를 압수수색한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선관위 서버를 압수수색한 거를 우리도 몰랐는데 아무 언론도 지금 정확하게 몰랐는데 부승찬이 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네, 계엄사령관한테 서버 가져왔다고. 선관위 서버 압수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윤 대통령의 신모 원료 네. 성동격서 네. 페이크다 이것들아. 네. 놀랬지? 다음 페이크야. 넘어갔지? 네, 이거 바보들아. 네, 지금 이제 그거 네. 하고 그래, 니들 빨리 들어가가지고 또 그걸 쫄아가지고 탄핵해. 이거 빨리 부결시켜. 저기 국회 못 들어오게 빨리 막고 부결시켜. 들어갈 마음이 없었어 별로. 네. 들어가도 들어갈 거면 진작 들어갔죠. 아니 언제 바리케이트 들어갔지? 그거 쌓는다고 못 네. 들어갑니까? 네. 707이? 네. 예? 그리고 이거 무력 쓰려고 그러면은 707이 떴는데 쟤들이 게다가 200여 명이 뜨면요. 저거 마음만 먹었으면요. 순식간에 장악합니다. 순식간에 나가죠. 예, 순식간에 장악합니다. 200여 명이면 정말 순식간에 707 게다가 일당 100이에요, 일당 100. 게다가 200명만 동원했겠습니까? 네. 게다가 이제 그 주위에 경찰, 그 다음에 다른 일반의 수방사 동원해가지고 수방사에서 애들 오고 안에는 707로 들어가가지고 하면은 그냥 끝나죠. 네. 그런데 저걸 갖다가 못해서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저기 갑자기 놀래가지고 한동훈이 뛰어들어가고 국회의원도 아니면서 그 안에 앉아있고. 아니 그리고 무슨 폭력 사태가 없었잖아요. 아니 근데 한동훈은 저 안에 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군인들이 무슨 뭐 전화기를 뺐거나 뭘 하거나 이런 게 없는데 이 선관위는 그야말로 압수수색 같은 형태를 띄었어요. 네. 압수수색할 때 제일 먼저 하는 맞아요. 게 가서 예. 거기 있는 사람들 핸드폰부터 뺐거든요. 다 핸드폰 뺐죠. 네, 핸드폰부터 뺐는데 여기서는 지금 선관위에서는 당직 직원 5명의 핸드폰부터 압수하고 예. 그리고는 그 5명 딱 잡아놓은 상태에서 경찰이 100명, 군인이 300명 예. 이렇게 동원돼가지고 중앙선관위를 탈탈 턴 거예요. 탈탈 털었어요. 탈탈 털었는데 그 탈탈 턴 것 중에서도 특히 정보관리국. 이게 왜냐하면 서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뭐냐면 해킹 흔적이나 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찾을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관련돼 가지고 이게 북한에 어떤 해킹이 있었거나 네. 아니면 어떤 프로그래밍 이걸 갖다가 이제 바꾼 흔적 같은 거 네. 이런 걸 갖다가 아마 서버를 통해 가지고 찾아내려고 다 지금, 남아 있습니다. 다 남은 다 로그 기록 남아. 같은 걸 다 볼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예. 방첩사가 덤벼들었다면 예. 방첩사나 검찰이나 경찰 사이버 수사대나 이 그 컴퓨터 내에 남아있는 흔적들 찾고 이런 거는 기가 막히게 하는 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윤 대통령의 어떤 성동격서 네.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 윤 대통령이 어제 한동훈은 먼저 갔는지 같이 있었는지가 명확하진 않은데 중진 의원들 그러니까 단순히 추경호 원내대표만 하고 한덕수 총리 한동훈만 있었던 게 아니라 김기현 의원, 나경원 의원, 윤재욱 의원 뭐 이런 중진 의원들까지 권영세 의원 뭐 이런 중진 의원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탄핵을 막아달라. 그러면 이 종북 세력들 뿌리를 뽑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국회에서 시간을 벌어주면 그 사이에 이 부정선거 이게 반드시 튀어나오지 않겠나. 담화문을 예. 다시 한번 보시면 지금 우리 국회가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단순히 이재명과 조국과 그리고 송영길한테 돈 받은 뭐 이런 사람들 문제가 아니라 맞아요.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라는 사람들 전체가 다 부정선거로 의해서 당선된 전체가 다 범죄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입법 독재를 예. 통해서 네.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네.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 저게 북한에서 이걸 갖다가 했을 수도 있거든요. 네, 종북 우리나라에서 안 하고. 세력이다. 예. 그리고 북한이 했을지 북한이 그 해킹 실력을 통해서 했을지
아니면 중국이 했을지 모르겠지만 북한과 중국이 같이 나선 건지 예. 그러니까 댓글 작업들 같은 거는 예. 사람이 하는 거 그런 것들은 중국이 하고 실제 서버를 해킹하고 이거는 북한 쪽에서 나서서 했을지 그렇게 싱하이밍한테 일개 국장밖에 안 되는 싱하이밍한테 저자세로 가갖고 이재명이 머리를 조아린 이유가 이제 나오는 건가? 네. 예, 이제 집중하고 게다가 중국에는 무조건 셰시하면 된다. 네. 했던 이유가 나오는 건가? 네. 예, 중국의 저자세 를 했든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나오는 건지 네. 이번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일단 이번 탄핵만 막아내면 그렇게 해서 시간을 벌면 네. 충분히 판세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